안녕하세요. 3부입니다. 자, 3부에서는 추가 쟁점 2가지 정도를 한번 다뤄볼 겁니다. 자, 공무상 비밀 누가 했겠는가? 박원순 시장은 자살을 왜 했을까? 성추행은 사실일까 아닐까? 뭐 이런 부분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입니다. 자, 박 시장은 왜 자살했을까요? 갑자기 무신날 각중에 성추행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부분 온 국민의 관심사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더니 7월 8일 15시경에 서울시 젠더특보 임순영 씨가 박 시장에게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 혹시 실수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자, 이 7월 8일 15시는 아직 서울경찰청에 고소사건이 접수되기 전입니다. 접수는 16시 30분이에요. 그렇다면 서울경찰청에 접수되기 전에 이 젠더특보는 누군가로부터 무슨 연락을 받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을까요? 같은 날 밤 9시경에 공간에서 박원순 시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가 소수 참모와 모인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이거는 임순영 젠더특보의 진술입니다. 왜 대책회의를 했을까요? 대책회의를 하기 전에 저녁에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시내 일부 구청장과 저녁 식사를 하고 반주로 막걸리 2잔 정도 마셨다고 하는데, 마시고 주무시지 않고 왜 공간에서 다시 대책회의를 했을까요? 무슨 대책회의를 했을까요? 밤늦은 시간에. 그렇죠. 그 다음 날입니다. 오전에 출근하게 돼 있었는데 이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에 정세균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날 낮에 오전 오찬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취소하면서 총리한테 매우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총리한테 서울시장이 매우 힘들다고 갑자기 무슨 이유로 하겠습니까? 오찬 약속을 왜 취소했겠습니까? 당일날 오후에 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1시 39분에 고한석 비서실장과 통화를 했는데 비서실장이 산에서 내려오시라고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성희롱 법률 전문가로 박 시장은 이름을 날린 인권 변호사입니다.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피해성의 의혹 제기만으로, 고소만으로 과연 자살을 했을까요? 법정에서 다투면 충분할 수도 있었을 건데 왜 자살을 했을까요? 법률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박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소장의 내용까지도 알아서, 또는 증거까지도 알아서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박 시장의 가족들은 왜 가족장을 원했을까요? 서울시장으로 돌아가셨다면 서울시장장을 해야 될 건데 가족장을 원한다고 장 조카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민주당은 왜 서울시장장을 굳이 고집을 했을까요? 장 조카는 가족장을 하고 싶다고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시장장을 해야 된다고 굳이 우겼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 시장의 어떤 사망 자살 사건을 뭔가 조금 포장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일체의 말이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다 여성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미투 운동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분들입니다. 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침묵하고 있을까요? 뭔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피해성과 지원단체가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기자회견을 7월 13일에 1차 회견을 했을까요? 최소한 장례식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장례식도 안 끝났는데 1차 기자회견을 했다. 이 가족의 가슴에, 박원순 시장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일인데 왜 했을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7월 20일은 2차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해성 본인마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피해자 본인을 기자회견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걸까요? 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유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어떤 심정에게 이렇게 썼을까요?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수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서울시장을 3선에 하신 분이 왜 가족에게 고통밖에 주지 못했다고 표현했을까요? 서울시장으로서 박원순 시장은 정말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많은 공적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가족에게 고통받게 줬다? 유서를 쓸 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쓰기 직전에 어떤 일을 알았길래 이런 유서를 썼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박 시장은 자살한 이유가 성추행 때문일까요? 다른 일 때문일까요? 성추행 이외에 자살 이유가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에 박 시장의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이걸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하는 특례법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 고용, 그와 그 관계에 나여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비서죠. 위계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만일에 박 시장이 살아 계신다면 법정 다툼을 통해서 죄가 인정된다면 이걸로 처벌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처벌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박 시장이 공적으로 굉장히 잘 살아온 분인데 마무리를 정말 성추행을 해서 마무리를 잘 못했다면 박 시장을 지지해준 많은 분들을 배신한 행위고 천인공날 어떤 범죄를 저지른 일이죠. 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한 거는 잘한 거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평가를 받는 것이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시장의 성추행이 사실이 아니길 저는 바라지만 사실이 아닌지는 밝혀져야 되겠죠. 밝혀진 다음에 공갈을 논의하면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밝혀지기 전에 너무 피해 여성을 공격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죽 억울하면 기자회견을 2번, 3번 하겠느냐, 하려고 하는가 이런 피해자 심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피해자를 자꾸 공격하는 행위는 제가 볼 때 성인지 감성이 부족한 겁니다. 4년간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성범죄 성희롱을 당했을 때 피해 여성마다 전부 다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아는 것이, 인지하는 것이 바로 성인지 감성인데 그 인지 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의혹을 받는 당사자는 박원순 시장이죠. 그리고 만일에 그 여성이 거짓으로 그런 고소를 했다면 그 여성도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박원순 시장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쟁점입니다. 수사 비밀은 누가 누설했을까요? 서울경찰청일까요? 청와대일까요?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서울경찰청 또는 경찰청 본청 누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개통을 통해서 정확히 보고했기 때문에 누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99% 없습니다. 1%의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또는 서울경찰청 많은 경찰관들이 알았으니까 서울경찰청 어떤 관계자가 서울시장하고 또는 서울시 비서실과 관계가 있어서 뭐 출입하는 어떤 정보관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슬쩍 알려졌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1%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죠. 청와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없다고 부인했고 경찰청도 없다고 비밀누설한 없다고 부인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은 잘 거론되지 않은데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비밀 누설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서울중앙지검이 비밀 누설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입니다. 사실 후배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서 검찰국장을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현 검찰총장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겨울경찰청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의 여성조사 부장검사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 이런 사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면담 약속을 7월 7일에 전화를 통화를 잡고 7월 8일에 오후 3시에 면담하게 돼 있었는데 그 면담이 7월 7일 저녁에 일방적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검사가 전화 와서 부장검사가 전화 와서 취소됐다. 개인적 이유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7월 7일과 7월 8일 사이에 여성조사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저는 보고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보고를 했다면 보고를 받은 이성윤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추 장관은 청와대 누군가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한테 누가 알려줬느냐? 서울중앙지검장이거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거나 또는 청와대 누구거나 또는 이런 분들의 지시를 받은 법무부 장관이나 중앙지검장이나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사람이 알려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서울중앙지검 수사의 주체가 지금 되어 있지만 수사 주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검도 수사 비밀누수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대검찰청에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동부지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검 어딘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저는 옳다.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수사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자,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혹시 관련 질문이 나오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 입장에서 발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